정치와 경제, 정책과 경제의 제대로 된 만남을 탐구해보는 정경유착,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영혼의 경제학자 너무 좋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른바 TV토론 마니아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일주일간 법정토론 TV토론 2차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다 보긴 다 봤습니다. 특히 1차 토론이 경제였잖아요. 주제가.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그 1차 토론 전에 네. 100번 토론에서 사전 토론이 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토론을 토론한다. 제가 거기 출연해가지고 예. 1차 토론이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네.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정책이 많은데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검증 혹은 네거티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기회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은 뭐냐 이런 게 좀 없어 보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제 좋고 포지셔닝이 완전히 그 윤석열 후보 오른쪽에 딱 앉아가지고 네. 윤석열 후보를 엄청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맹공을 해서 효과를 예. 얻을 거다 이렇게 예측했었고. 네. 신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이제 그 왼쪽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굴 때려야 되는데 가까운 이제 이재명 후보를 때릴 것이냐 아니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윤석열 후보를 때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여하튼 신나게 때렸는데 뭐 득점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이게만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좋을 그거 것 제가 같아요. 재밌게 본 것 같은데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제 언론을 들은 1학년 학생 같다. 경제 언론은 대학교 1학년 학생. 예, 1학년 네. 학생 같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이제 경제 공부하면은 이게 네. 좀 감동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한 이론으로 세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구나.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간단한 이론으로 세상을 모두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맹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내세운 정책하고 국가 채무 비율도 또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말이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2학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2학년에 이제 중국 거시경제론을 듣거든요. 2학년 때 경제학과에서 거실경제는 듣죠. 예, 거시경제는 듣는데 예. 그걸 들은 모범생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토론 내내 거시경제 이슈를 주도를 했어요. 예. 근데 뭐 긴축통화 정책하고 맞습니다. 뭐 확정적 재조정 정책. 예. 근데 약간 이제 2학년까지밖에 안 되니까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대생인데 음흠. 뭔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뭔가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예. 무협지로 치면은 정파와 사파가 약간 이제 혼합돼 있는. 그래서 경제학과 이렇게 따져 보면 경제학과는 교집합도 있지만은 예. 여집합도 있는. 아하. 예컨대 이제 기축통화 문제 예.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같은. 점도 있는 이제 이런 그런 느낌 받았고 예. 신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회 운동권 누나 같은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네. 에너지 넘치고 예. 현실 설명 잘하는데 네. 그 얘기 듣고 그 수업에서 그 답안지 쓰면은 답안지는 좋은 점수 못 받는.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네. 이거 대학교 학생으로도 비교를 해주시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바로 짚어 좀 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전 세계 경기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자, 우리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전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제 네.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하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러시아가 또 이제 에너지 공급의 이제 주요 플레이어인데 에너지 가격이 상승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될 거는 이제 뭐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러시아가 생각보다 뭐 진전이 좀 느리다. 계획했던 것보다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전쟁 관련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의 그 저항도 세고 그런데 이제 GDP로 따져 보면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GDP가 좀 작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경제 능력이 되느냐? 경제력이 돼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경제력이 돼야 거죠? 되죠. 그래서 일주일 이상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따져 보면은 약간 회의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장기화로 그냥 교착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상당히 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제재 국면이에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제재에 이제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교역이 제약이 될 텐데 다만 이제 러시아의 와 우리 그 교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컨대 뭐 대러 수출 비중이 한 1.5% 전체 비중에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스위프트라고 이제 무역 대금 이제 결제하고 송금하고 뭐 이제 이런 데 필요한 이제 그 전산망이 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이제 배제되기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수출 수입 대금 결제가 어려울 거다. 업종으로 나눠 보면은 우리나라 큰 업종이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는 이제 러시아하고 교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 다만 자동차는 예컨대 뭐 현대자동차는 전체 세계 공장의 한 6.4% 정도가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것이고 영향을 받을 국내 수밖에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원유등 에너지 가격은 아마 상승할 여지가 있어가지고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정말 마찬가지로 물가도 지금 엄청 오르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초에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물가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뭐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고 들었어요. 이제 지금 그 물가가 좀 심상치 않아요. 예, 안 그래서 좋아요. 이거를 요인을 나눠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수요 측 요인하고 비용 측면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수요 측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확정적인 통화 재정 정책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고 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비용 측면이에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한 뭐 4%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 40% 정도가 한 유가의 인상으로 해서 일어난 것인데 이제 만약에 유가가 더 상승하게 된다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우리 그 정부의 물가 대책 회의라고 하는 거는 위기 순간마다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아젠다가 항상 물가 관리예요. 물가를 잡는 거. 예, 그래서 IMF 위기 때 98년도에 이제 경제 대책 조정 회의,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8년도에 위기 관리 대책 회의 이런 데서 첫 번째 아젠다로 다루는 게 물가 관리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5년 만에 이제 뭐 장관들이 모여서 이 대책을 논의한다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위기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마 공공 부분에 이제 물가 관리에 나설 수 있겠다. 뭐 그런 걸 아마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에너지 공급 차질이 우려된 상황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야권에서는 선거 앞두고 정책 뒤집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이제 기조는 이제 기존 원전 유지하되 네. 뭐 새로 건설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되면 좀 새로 건설하는 걸 하지 않고 원전을 좀 줄여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요 문재인 대통령 요 워딩만 가지고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딩만 봐도 똑같다는 거죠, 이제껏하고. 유사하게 보이는데 다만 이제 원전의 중요성을 언급을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봤을 때 태도의 변화는 있어 보이고 요게 이제 가깝게는 이제 4월에 이제 그 전기 요금이 이제 인상 예정돼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걸 백지화한다고 사실은 공약을 내놨어요. 그래서 네. 요거에 맞대응하는 어떤 이제 기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역지원금 300만 원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매표형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내가 하면 방역지원금이고 남이 하면 매표형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네. 방역지원금 이제 300만 원, 한 332만 명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제 일머리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일머리의 결과다. 보통 이제 민주당의 이제 기존 리더십 같았으면은 논쟁만 하다가 그냥 넘어갔을 건데 이재명 씨가 이제 0 또는 1이 아니고 1cm라도 전진하면 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정부 안에 이제 받아들이되 약간 1cm라도 나가서 급한 불을 끄자라고 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 네.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은 50조를 내세우면서 그 재원 조달 방안을 구조조정을 해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부 방안이 14조인데 50조를 어떻게 조정해서 만들어 오겠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약간 전략상 이제 약간 좀 실패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미스를 했다. 예,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아하. 사실은 거기 뛰어 들어가지고 예. 성과에 이제 물타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하. 그래서 자기가 국민의힘도 일종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팔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음흠. 못한 것이 약간 실패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음흠. 예컨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면 추가로 1,000만 원까지 맞춰서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국가 채무를 이제 증가를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